제가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2026 쓸 건데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람의 수가 심각할 정도로 적어요.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성공률이 높을 수가 없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오늘이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중간 쉬는 시간에라든가 본인 노트북 도움 필요하다라면 저한테 얘기해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접점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강제로 공감대 형성이랍시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당신들 파이썬 수업, C 수업에서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알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거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부터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단 우리가 파이썬이랑 C를 써봤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배, 좀 더 모던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법한 C++의 세계를 입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단계까지 도달하는데 우리가 거쳐야 되는 관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 전반부,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까지는 그러한 중요한 단계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처럼 코드 짜기에서 21세기 신인류처럼 코드 짜기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비슷한 느낌의 관문을 넘기는 걸 목표로 수업 내용을 준비하고 여러분이랑 같이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점은 요즘은 이제 기계 장치들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그런 주요한 이슈들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그 친구들이 뭐 옛날에 이미 한창 흥했던,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 아티클이라든가 이런 신문기사라든가 짠뜩 나왔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아놓고 있을 만한 주제들이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다라면 심심할 때 그런 거 물어봐 가면서 여러분만의 루트를, 2학년 언니가 되는 루트를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수업용 톡방이라든가 물어보실 수도 좋고요. 있을 거고요. 자, 그래.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주부터 지난 주말에, 지난 토요일에 우리 수업 영상을 준 무편집으로 대충 적당히 귀에 들리는 것만 살짝 드러내 가면서 엄청 빠르게 업로드를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제가 당일 수업 영상, 당일 업로드 정책을 한번 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면 이제 6시 반 될 거잖아요. 바로 차 타고 집에 가가지고 바로 컴퓨터 켜고 오늘 찍어놓은 요 영상들 합성해가지고 오늘 밤 안으로 이번 주 우리 수업 영상을 업로드를 해놓는 걸 목표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제 주말에는 이제 영상 편집할 필요가 없어져서 놀 거냐? 놀긴 놀 건데 이제 여유 시간에는 여러분들 중간에 뭐 추가로 GPT 친구라든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같은 것들을 확충을 해서 우리 수업에 약간 가로로 양적 팽창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 그렇죠? 제가 지금 다른 수업들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 영상 2시간짜리다. 그 이제 위에 살짝 보면 요약해줘 버튼 있잖아요. 그거 버튼 누르면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중간에 뭐 말을 5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한다라든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우리 수업 내용 영상을 구경하고 적당히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해서 요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하다, 시간이 급하다라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 가면서 우리 수업 영상, 우리 지난주에 뭐 했나 같은 것들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 C++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본론의 첫 번째 시간이고 여러 관문들 중에 가장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는 들어봤을 수 있고 좀 직관적이다 할 수 있는 요 업젝트랑 관련한 얘기를 붙잡고 오늘 이걸 3시간 안에 다 끝내면 정말 좋겠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한 1시간 정도 다음 시간 추가로 활용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걸 감안해서 막 중간에 스킵한다라든가 그런 거 없이 있는 그대로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C++ 프로그램들을 같이 구경해 보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얘기들을 짚어볼 거예요. 그래서 현장 학습 같은 느낌으로 할 거고 뭐 이런저런 차이들이 있네요.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더니 새로운 재밌는 것들 지금 우리한테 비주얼 스튜디오가 얘기해 주고 있네요. 같은 것들을 짚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얘는 뭐 이런 차이가 C랑 비교했을 때 낸지는 파이썬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도까지 얘기만 해두고 자세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들고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게 이 칸과 관련한 내지는 업젝트랑 관련한 얘기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 그 과제 내용 기억납니까? 막 뭐 얼록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제출 가능 띄워가지고 까만 창 떴을 때 여러분 제출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연이어서 나오는 내용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옆반이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 관련한 내용 복습을 하기 위한 슬라이드 마련돼 있으니까 같이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요 칸이라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피폐한 인생을 살았었구나. 그 칸 하나하나의 일생, 생로병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살짝 조명해보고, 우리가 이제 당시에는 그냥 칸 내지 메모리 위에 공간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던 거를 드디어 요 굵은 글씨 object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C++ 내지는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좀 더 모던한 의미의 object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다음 주로 이제 토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일단은 전반부는 아마도 금방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칸권 내지 어쩌고 저쩌고랑 관련한 거 중간 정도의 쉬는 시간 타이밍 마련해 놨으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쭉 직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켜고 새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지금 솔루션 탐색기 아마 main.cpp가 동봉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 여러분 우리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학과 사무실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실습실 컴퓨터에는 제가 아는 게 맞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2026 우리 수업용 환경이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노트북에 잘 안 돼 있다, 오늘은 실습실 컴퓨터를 써서 일단 한 주를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아마도 솔루션 탐색기 열어서 보시면 소스 폴더 안에, 소스 파일 안에 main.cpp 들어있을 테니까 걔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요, 지금 42분인데 자, 나 도움 필요하다, 뭐 노트북 뭐 잘 안 된다는 친구 지금 손 들면 살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투자를 해보죠. 자, 도움이 필요한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그래요. 많은 부끄러움쟁이 친구들이 그래도 도움을 받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자, 제 문 좀 열게요. 우리 많이 열성적인 것 같으니까. 아무튼 이제 스토리를 좀 진행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나 지금 노트북 설치 중이다. 다행히도 지금 보니까 실습실 컴퓨터는 우리 오늘 수업 같이 스타트 할 수 있게 기본 준비가 다 끝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내용까지는 사실 뭐 눈으로 구경해도 뭐 큰 차이 없을 겁니다. 말로 설명하는 거 대부분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전히 뭐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중간 쉬는 시간에라든가 수업 끝나고 나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 뭐 늘 그래왔듯 화면에 근본 있는 13글자잖아요.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C++ 버전을 여러분이 요거를 아마 제가 지금 예상하는 게 맞다면 요 비주얼 스튜디오 적당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사용 준비해 두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럭저럭 이 친구가 자동 완성을 해줄 겁니다. 만약에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압축 파일 보시면 예시 0번.cpp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최후의 수단으로 쓸 거예요. 이 친구를 뭐 그냥 엔터키를 치든가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붙여 넣는다라든가 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따라서 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요걸 직접 쳐볼게요. 이걸 직접 칠 때 오늘날의 개발 도구가 어디까지 서비스를 진행하나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C랑 동등하게 샵 인클루드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아이고 안 보인다. 인클루드 IO 스트림 정도를 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즘은 이제 있잖아요. 뭐 GPT니 제미나이니 뭐 코파일럿이니 뭐 이런 자동 완성쟁이들이 이렇게 그때그때 참견을 하도록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용 환경 구성 그거 파일 만들 때도 여러분이 이런 자동 완성쟁이들 도움을 받는 걸 기본 세팅으로 해서 드렸어요. 근데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기 노트북에서 설치 다 해갖고 프로젝트 만들어서 main.cpp에 저처럼 지금 한 줄 적고 엔터 조금 쳤더니 지금처럼 약간 회색으로 자동 완성이 됐다 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봅시다. 그렇죠. 아마도 된 친구들도 있고 안 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얘가 저도 잘 몰랐는데 요거 이제 로그인을 여러분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라든가 그 GitHub라는 친구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연동을 해두면 이게 한 달에 얼마만큼 자동 완성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러니까 가입자 한정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지금 새로 안 사실이기는 한데 그래서 뭐 오늘은 그렇게까지 자동 완성 심각하게 당하진 않고 일단 예시 코드 들고 왔으니까 그거 토대로 한번 백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요거를 뭐 GitHub 어쩌고 저쩌고 로그인을 해두면 이 친구가 중간중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방금 본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지금 적어둔 코드 내용에 적합하게 이 사람 지금 C++ 처음 쓰는구만 과 같은 상황으로 느껴진다라면 우리가 지금 막 적을 수 있을 법한 가장 적절한 코드를 중간중간 회색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탭 한번 하면 헬로 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 작성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되게 극단적인 예시고 그래서 얘 바로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하면 진짜로 화면에 13글자를 띄워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얘 말고도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예시를 구경할 건데 그때도 살짝 비슷한 느낌으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 코드를 덧대서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이전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네 번째 줄에다 이거 적겠구나 와 같은 느낌으로 제가 이전에 적어둔 내용을 감안해서 자동 완성 내역을 살짝 고쳐서 보여준다라든가 와 같은 서비스가 이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주말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오늘 새벽까지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은 무료 버전으로 진행해도 우리 수업을 견디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학교 메일 주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메일 주소로 이렇게 로그인 그 GitHub 가가지고 등록을 해두면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자동 완성 당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얘가 일단은 2022에는 세팅을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2026에서 좀 더 깔끔하게 들어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심지어 컨트롤 CV도 안 하고 여기 슬라이드에 적혀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대로 자동 완성 당해가지고 지금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C++ 동네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를 까만 창에다가 출력을 할 수 있다. 일단은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자, 요걸 이제 직접 키보드로 쳐보는 친구들은 자, 요런 표현을 여러분이 자주 적게 될 건데 이 친구는 지금 봐봐요. 점 4개를 그냥 일렬로 찍어 놓은 게 아닙니다. 얘는 지금 그 콜론 있잖아요. 콜론을 2번 연속으로 찍은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저 친구로 콜론 같은 느낌으로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std C out이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발음할 예정이니까 저것만 살짝 주의하시면 우리 뭐 지난 학기에 C 수업 들었으니까 그때 느꼈던 거랑 거의 유사하게 일단은 키보드 치는 것 자체는 큰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큰 변화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뭐 지금 잘 보시면 우리 꺽쇠 2개 연산자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얘만 지금 색깔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상아색 같은 청록색 같은 느낌으로 지금 다른 색 완전히 다른 색으로 빛나고 있다 정도까지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라면 얘는 이제 넘겨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콜론이라든가 그런 거 제외하면 자, 요 꺽쇠 2개는 사실 파이썬 수업에서 이미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때 소개는 했는데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을 거다. 뭐 비트 어쩌고 관련한 뭐 쉬프트니 뭐 그런 연산자다. 지나가는 느낌으로 살짝 우리가 구경만 하고 실제로 써본 적은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C++에서는 이 친구를 살짝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의도로 지금 전용을 해서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보시면 C out 쪽으로 헬로 월드를 흘려서 넘기고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and l이라고 적혀 있는 친구를 그 뒤에 넘기고와 같은 식으로 흘려보내는 느낌의 이쪽으로 가세요 느낌의 연산자로 썼다. 그 정도 납득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얘가 아마 직접 적기는 애매할 테니까 지금 자동 완성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된 친구들은 1번 예시 있잖아요. 걔 더블 클릭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저는 한번 요거를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봐봐요.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뭔가 잠깐만 그래 얘도 지금 자동 완성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 느낌으로 헤더 파일 하나를 추가로 인클루드하고 그 다음에 뭔가 지금 또 쉬지 않고 제 지금 크레딧을 태워가지고 자동 완성을 해주긴 했는데 얘는 안 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 다음에는 using namespace 한 다음에 std string literals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적다 보면 드디어 이 친구가 자동 완성 친구가 제 의도를 파악하고 원래 우리가 적어야 되는 글자를 살짝 띄워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기계장치랑 나랑의 소통이 동기화가 잘 됐다 싶으면 탭 쳐가지고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int name 한 다음에 int main 한 다음에 요 밑에 내용은 여러분이 살짝 몇 줄을 적어놓고 내려가다 보면 뭐 세세한 디테일을 이 친구가 자동 완성해주는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살짝 확대해서 보면 자 봐봐요. 지금 늘 적던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잖아요. C랑 똑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네 줄에 걸쳐서 일단 형식 이름 int 하고 start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number라는 이름 적고 그 뒤에 갑자기 중괄호 열고 닫고 올라면서 중괄호 안에다가 3을 적고 세미콜론을 한 그런 느낌의 한 줄을 지금 관찰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자동 완성 한번 해볼게요. int number 하고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3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과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 친구 아마도 여러분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우리 이전에 자주 적었었던 int 변수 넘버에 대한 선언을 C++에서는 저런 느낌으로 적나 보다와 같이 일단은 납득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느낌으로 더블 형식도 한번 써봅시다. 는 0.5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 형식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CHR은 그래서 기본 세팅을 A 한 글자 그 다음에 std 스트링이라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는 어디 봅시다. 뭐였습니까? 텍스트네요. 하면 이런 느낌으로 이 친구가 자동 완성해 주는 거에 전미사 S 정도 붙이는 거 살짝 가져가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선언이 4개가 적혀 있고 자, 우리 파이썬 시절에는 str 형식이 있었는데 C에는 정확히 그거에 대비되는 형식이 없었잖아요. 대칭되는 형식이 없었는데 C++에는 아마도 생겼나 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std string이라는 이름의 형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됐나 봐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여기는 선언이 4개가 적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std cout 한 다음에 hello world 출력하는 거 생각해 보면 아마도 꺽쇠 2개를 써가지고 우리가 꽤나 다양한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적당히 반쯤 자동 완성의 도움을 받아서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넘버 그 다음에 엔드라인 하고 엔터 좀 치면 이 친구가 알아서 다음 거랑 다음 거랑 다음 거를 이렇게 자동 완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위에 선언 4개 저렇게 정갈하게 적어놨고 그 선언으로 도입해 놓은 이름 4개를 중간중간 섞어서 얘네 전부 다 이 순서대로 꺽쇠꺽쇠 해가지고 Cout으로 전달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전체 수식을 구성한 다음에 마지막 세미콜론을 찍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일단 눈으로 보고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정확히 그런 느낌으로 동작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럼 이제 메인이 int 값 하나 리턴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예의상 리턴 0 세미콜론 하나 적어주면 끝이 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지금 1번 예시랑 이 1번 예시랑 동등한 코드를 제가 키보드를 거의 한 40자도 치지 않은 채로 지금 완성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계들, 자 우리 봐봐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다 인공지능 전공이잖아요, 그죠? 우리 과 친구들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런 거 다 만들어 나갔고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수업을 하고 여러분 집에서 과제를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학교 메일 주소만 있으면 우리 한 학기 동안 펑펑 쓰고도 남을 만큼 무료로 뿌린다고 하니까 그거 일단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거 가입하고 이렇게 인증하는 거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거나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걸 적극적으로 써서 여러분이 한 학기 진행할 수 있게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합시다. 나 잘 적었겠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친구 실행하면 여러분이 예상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넘버 값 출력하고 레이트 값 출력하고 CHR 값 출력하고 텍스트 출력하고 이렇게 4줄에 걸쳐서 출력이 진행되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는 지금 1번 예시, 오늘 0번, 1번, 2번, 3번 있는데 1번 예시 내용이랑 동등한 걸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얘는 맥 쓰는 친구들도 뭐 설정 그렇게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일단 아마도 전반부 코드 정도는 큰 무리 없이 같이 컴파일 해보고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뭔가 C++스러운 코드를 그럭저럭 처음으로 작성을 해봤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코드를 여러분이 한 글자씩 다 적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혹시나 자동 완성 지금 오픈 안 됐다, 나 지금 로그인 안 됐다 하는 친구들은 1번 예시 .cpp 파일 더블 클릭해서 연 다음에 복사해가지고 main.cpp에 붙여넣기 해서 그렇게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는 그런 우리 기계 장치랑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동기화해 가면서 코드를 작성하는 예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잘 쓰는 사람이 결국은 일찍 퇴근하는 거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이제 오늘부터 스타트해서 특히나 C++ 코드 작성할 때는 여러분이 자주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모든 글자들 다 내가 치는 거 요즘 아무도 그렇게 안 칩니다, 이 동네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이전에도 살짝 비슷한 작업했듯이 지금 여러분의 main.cpp에는 역시나 꽤나 다양한 글자들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내 코드에 적혀 있는 각각의 글자들의 마우스 포인터를 한번 여기저기에 갖다 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들, 그 다음에 확실히 형식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친구들, 그 다음에 수식들 내지 연산자들, 지금 다른 색깔로 칠해주고 있는 꺽쇠 2개로 돼 있는 꺽쇠 연산자라든가 이런 친구들의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어떤 거는 되게 말을 많이 하는 걸 구경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는 별 얘기 안 하고, 예를 들어 넘버 같은 데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뭐 늘 보던 그런 스타일로 얘기해 줄 겁니다. 다른 친구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떤 친구는 다른 말하고 어떤 친구는 이 말하고와 같은 느낌으로 그 사이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관찰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완전히 새로운 뭔가 같아 보이는데 지금 당장은 특별히 나한테 추가적인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이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 있잖아요. 어쩔 때는 빨간 박스로 보여주고 어쩔 때는 파란 박스로 보여주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아 이거 이전에 본 적 있는 것 같아.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시절에 빨간 박스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막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과거의 기억, 작년의 기억을 살짝 떠올리면서 내가 아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를 살짝 구분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을 살짝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뭐 여러분한테 시켜놓고 저도 한번 천천히 구경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뭐 늘 그렇듯 뭐 샵 인클루드, 아이오 스트림 이런 데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해요. 그다음에 using, namespace 막 이런 소위 키워드들도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보시면 std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namespace std, 달리 말하면 std 세 글자는 namespace의 이름입니다 같은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고 아이콘은 중괄호 열고 닫고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봐봐요. 네임스페이스 아마도 합성어겠죠. 네임은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스페이스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우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 공간, 뭐 세계관 뭐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직관으로 넘어갈 수 있을 법한 그런 단어가 지금 툴팁으로도 나오고 사실은 그 왼쪽에도 지금 정확히 그 이름이 그 단어가 키워드로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콜론 자체는 우리한테 아무 말 안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이런 느낌으로 스트링 리터럴스는 std 리터럴스 스트링 리터럴스와 같은 느낌으로 뭔가 복잡한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얘도 아이콘 봐서는 네임스페이스의 이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부터 등장을 해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C 동네엔 이게 없어요. C++엔 얘가 아마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 이전에 봤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우리 빨간 박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는 코드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int 값을 리턴하는 친구고 등등 그런 것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버 늘 봐왔던 그런 느낌으로 얘 지금 봐봐요. 중괄호 안에 선언 적어놨으니까 얘는 일단 지역 변수 로컬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automatic 위치를 갖겠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잘 보면 우리가 봐봐요. C 시절에는 이 친구를 이런 느낌으로 적었었단 말이죠. 선언 적을 때 그 머리 가슴배 지난 시간에 우리 살짝 짚어봤던 거 스페시파이어, 데클러레이터, 이니셜라이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이름 도입할 때 맨 처음에 뭐 담고 스타트 할 거냐 3 담고 스타트 할 거야 정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는을 적고 그 다음에 수식을 적었습니다. 근데 C++는 요게 조금 이렇게 적어도 사실 오류가 나거나 하진 않는데 이 동네는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여러분이 적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거 제외하면 아무튼 3 담고 스타트 하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가지고 넘어가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들 구경하면 rate는 더블 형식 뭐 8바이트란 거 다 알고 있죠. 차 형식 1바이트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std 아까 봤던 네임스페이스 이름이고 스트링 같은 경우는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뭔가 되게 사연이 복잡한 친구인 것 같아 보여요. 그렇기는 한데 아이콘도 되게 오묘하게 생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그런 아이콘도 지금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얘는 지금 텍스트라는 이름의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위에 세 가지 이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텍스트는 std 스트링 형식 변수 이름입니다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봐선 아마도 std 스트링은 하나의 형식 이름으로 지금 쓰이고 있구나. int 더블 캐릭터랑 비슷한 느낌이. 일단 그 정도까지는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넣고 스타트 할 거냐? 헬로 월드를 넣고 스타트 하겠다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지정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표현은 조금 특이한 게 우리 방금 전 예시랑 다르게 0번 예시 코드랑 다르게 이 친구는 닫는 큰 따옴표 뒤에 전미사 s를 지금 붙여놨다라는 거. 얘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C++ 동네에서는 조금 접두사, 전미사 같은 추가적인 옵션이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이썬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죠? 여러분 따옴표 str 리터럴 적을 때 여는 따옴표 앞에다가 소문자 f를 붙인다라든가 해서 그런 거 우리가 써본 적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랑 비슷하게 동네마다 이게 약간 로컬 룰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잘은 모르겠지만 뒤에 s 붙인 거 봐서는 결과적으로 내가 스트링 하나를 이걸로 세팅해 놓고 스타트 하겠다 같은 느낌으로 지금 말은 해놨다라고 납득해두고 넘어가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4개의 변수 각각에 대한 선언을 구경을 해본 거고 각각의 형식 다 다르고 맨 처음에 뭐 담고 스타트 하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납득할 수 있었어요. 최소한 컨트롤 F5 눌러갖고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실행 결과 보고 저 중괄호 표현의 의미가 예전에 봤던 이니셜라이저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걸 납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헬로월드 할 때는 그냥 무지성으로 넘겼는데 여기도 지금 std 콜론이 붙어 있어요.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있고 콜론 한 다음에 cout이라고 지금 적어놨습니다. cout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얘도 지금 툴팁 생김새랑 파란 박스를 봐서는 얘는 데이터 이름
아마도 변수 이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그건 그렇게 놔두고 아무튼 간에 이 친구는 지금 따박따박 std 콜론 같은 느낌으로 이 콜론 표현을 달아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아무튼 그래서 얘가 이제 뭐 변수 이름 뭐 그런 거다라면은 그걸 이제 뭐 뒤에다가 연산자 붙여가지고 더 큰 수식을 적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꺽쇠 8개를 여러분이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단 걔네는 조금 있다가 소개하는 걸로 하고, 지금 보시면 std and l 있잖아요. 이게 콘솔라스 글자체로 보이니까 그럭저럭 구분이 되죠. and l 같은 경우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제가 색깔이 달라요. Cout이랑 색깔이 다릅니다. std랑 색깔이 달라요. 그다음에 이 친구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무려 이 친구는 빨간 박스로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and l은 사실 함수 이름이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여러분 기억납니까? 함수 이름 사실 수식으로 적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뒤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것도 가능한, 그럼 여기서 즉석에서 함수 호출식을 구성하는 거고,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요거 자체가 의미를 가져갑니다. 마치 우리가 그냥 여기서 메인이라고 적는 것도 가능한 것처럼 이제 함수 이름이잖아요. 일단 저거 자체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함수 이름 그냥 적는 거, 그 우리 어떤 이름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값 3개 중에 value of 함수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우리 C++ 컴파일러에 의해서 ampersand main, address of main처럼 적은 것과 동등하게 간주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넷 다 여기다가 ampersand를 붙인 거랑 동등하게 컴파일이 됩니다. 어딘가에 andl이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있고, 그러면 그 함수의 연운 중괄호가 메모리 위에 몇 번째에 있냐, 그 포인터 값이 있을 건데 그 포인터 값을 가지고 꺽쇠 연산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가져간다라면 적절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뭐 포인터 값 넘기는 거야 뭐 못할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섞어서 쓸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다른 부분들에 대한 구경은 끝났고, 뭐 0, 리터럴 같은 거야 C랑 똑같아요. 이 친구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그죠? 수식의 형식 엄청 중요하니까 그냥 0이 아니라 얘는 계산하면 int 형식 값 0이 나오는 리터럴이다라고 우리한테 굳이 강조를 해서 보여주는 것까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이 납니까? 옛날 생각납니까, 여러분? 벌써 언니가 되셨습니다. 오늘 11시 수업에 그 친구들 오늘 그거 했어요. 그 동방예의지구 프로그램 만들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건 그거고, 여러분 언제든지 원하신다면 작년 우리 컴프1, 컴프2 재생 목록 다 지금 오픈돼 있으니까 심심하면 구경해 보시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수업용 톡방에 물어보시면 되니까 그쪽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꺽쇠를 봅시다. 이 친구들이 지금 되게 특이한 색깔로 지금 칠해 놓은 건데,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조금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 친구들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넘버 왼쪽에 있는 꺽쇠 2개의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는데 뭐냐 콜론 여기저기 std 콜론 붙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라는 단어가 지금 여러분 눈에 아른거린다면 정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첫 줄에 오른쪽 끝에 소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소괄호 안에 int 벨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인수의 형식과 인수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느낀다라면 성공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관찰한 다음에 그 아래 거를 보면 얘는 지금 레이트는 더블 형식 수식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그 왼쪽에는 지금 아까랑 동등한 느낌의 뭔가가 적혀 있는데 괄호 안에만 int 벨이 아닌 더블 벨 같은 느낌으로 아까 전이랑 다른 형식 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툴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일단 그 정도 감지할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그 다음 거는 그럼 예상할 수 있겠죠. 이 친구는 아마도 캐릭터 하나 아무튼 인수로 받는 버전, 뭔가 좀 더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캐릭터 형식 인수 하나 박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밑에 있는 친구도 결과적으로 std 스트링 뭔가를 하나 받는 친구
것 같고 마지막 이 친구는 아마도 복잡하겠죠. 우리 그 있잖아요. 소괄호랑 별이랑 같이 붙어있는 그런 케이스 함수 포인터 형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튀어나올 테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4개가 제일 복잡할 겁니다. 이게 어디가 괄호 열고 어디가 괄호 닫고인지가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선언 읽는 방법대로 간다면 어떻게든 찾아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얘는 인수 이름이 무려 PFN입니다. 따라가 보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별 붙고 소괄호 붙고 하는 게 그 인수 형식, 인수 이름 그 부분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게 똑같다 보니까 전부 다 툴팁 설명도 동등하게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설명이라고 적혀 있는 거 밑에 뭔가 불안하게 플러스 17개 오버로드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플러스 17개, 플러스 17개, 플러스 17개인데 이쪽은 또 CHR 왼쪽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텍스트 왼쪽에 있는 거 꺽쇠 2개는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17개가 아니라 31개 오버로드라고 또 완전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눈으로 구경할 때는 완전히 똑같은 꺽쇠 2개란 말이죠. 근데 어디다가 그걸 적었냐? 달리 말하면 그 근처에 다른 어떤 형식 수식이 적혀 있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감지를 했다라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색깔을 여러분이 자주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한 학기 동안 내지는 C++로 다룰 때 저 색깔 되게 약간 옅은 느낌의 녹색을 만난다라면 이 색깔을 만난다라면 살짝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파이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런 느낌의 꺽쇠는 예를 들면 넘버는 넘버, 꺽쇠 3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노말 색깔로 칠해줍니다. 얘는 여러분이 파이썬 수업에서 배웠던 그 다음에 C 수업에서 등장했었던 그 원본 꺽쇠의 연산자를 쓴 셈 쳐준 거예요. 얘는 일반 색깔입니다.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얘는 딱 의미가 고정돼 있거든요. 근데 저기 지금 다른 색깔로 돼 있는 친구들은 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자, 아무튼 요 간단한 예시에서도 여러분이 뭐 이런저런 뭔가 사연들이 지금 들어있다 정도를 살짝 감지할 수 있다라면 뭐 그 정도로 일단 우리 수업 첫 번째 C++ 예시 첫 스타트는 그럭저럭 잘 다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썰을 풀어놓고 살짝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네임스페이스인가 뭔가 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이름들을 C++ 동네에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std 네임스페이스의 이름인가 봅니다. string literals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살짝 직역했던 이름 공간 막 그런 소리 세계관 같은 느낌만 짚어놓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std 주변에 주로 오른쪽에 이렇게 콜론을 붙여가면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남발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맨날 똑같은 거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한다 치고 중간고사 전에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일단 종종 보이는 요 콜론 기호 내지는 얘가 연산자로서 쓰일 때도 있기는 해요. 는 우리 파이썬의 는 연산자 미안해요. 파이썬의 점 연산자 여러분 어디서 처음 써봤습니까? 보통 이제 random.randint time.sleep 할 때 가장 먼저 써봤겠죠. 처음으로. 그래서 타임 동네의 슬립을 쓰겠다. 랜덤 모듈에 있는 randint라는 이름을 쓰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어디 사는 누구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점 연산자를 파이썬 동네에서 써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C++에서 보고 있는 저 콜론 연산자도 그때랑 동등한 느낌으로 일단 여러분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Cout이 아니라 std 동네에 Cout을 쓰겠다. 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명시를 해가면서 어디 사는 누구 이름을 내가 부르는 것이다 명시를 해가면서 따박따박 적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막 full name이니 뭐니 막 그런 식으로 제가 풀어가지고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일단 파이썬 동네의 점처럼 받아들이셔도 당분간은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4개는 넷 다 C++ 버전 선언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 하나씩 총 4개를 도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C 선언이랑 비교하면 뭐 그렇게까지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는 3 하셔도 되고 중괄호 열고 3 중괄호 닫고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 C++는 이 두 가지를 다 지원해요. 심지어 는 적고 중괄호 열고 3 중괄호 닫고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남들한테 익숙한 우리 지난 학기 때 배웠던 C 스타일 선언 적는 방법을 내팽개치고 왜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표현을 C++ 특히나 21세기의 C++에서는 도입을 해놨냐란 질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게 오늘날 이제 여러분 최소 배우신 분 소리를 들으려면 C++ 동네에서 선언은 일단 저런 느낌으로 적는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거 살짝 봐봐요. 이거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int func 한 다음에 return 3 리턴한다. 자, 함수 정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적을 수 있잖아요. 얘 보면 새로운 함수의 이름은 func고 걔는 최종적으로 int 값을 리턴해 주는 친구고 중괄호 열고 닫고 그 안에 있는 그 새로운 함수 func의 내용을 우리가 정한 거예요. 얘는 항상 우리가 호출하면 항상 우리한테 3을 리턴해 주는 친구다와 같이 새로운 이름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우리가 함수 정의, function definition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기억날 거예요. 근데 C 동네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느낌의 표현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 이제 이름이 func가 아닌 게 좋겠죠? 뭐 3로 갑시다. 새로운 int 변수 3는 그 내용을 int 값 3 담은 채로 쓰다따겠다. int 값 3으로 3을 담아두는 걸로 정의를 해두고 그 내용을 정해두고 쓰다따겠다. 우리가 요거 안 적어두면 맨 처음에 막 이상한 거 담아놓고 쓰다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새로 도입하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그 이름에 대한 적절한 내용을 즉석에서 정해놓고 쓰다딴다라는 의미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이니셜라이저 로서 붙이는 것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눈으로 납득을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다만 얘는 이제 보통은 수식 하나로 딸랑하게 될 거니까, 왜냐하면 값 하나를 뭘 담을 건지를 정하는 거니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막 엔터 중간에 치지 않고 띄어쓰기 안 하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적어놨다 봐주시면 됩니다. 함수정의랑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중괄호 용법, 함수 정의에서의 중괄호 용법, 그 다음에 여러분 작년 겨울에 마지막으로 구조체 정의라는 얘기도 또 들어봤겠죠. 그때도 여러분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뭐 능력치 정보 한 칸에는 힘, 민첩, 체력 이렇게 3개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느낌으로 뭔가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싶다라 할 때 여러분은 반사적으로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하고 싶은 충동에 이제 휩싸이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C++는 어떤 변수라든가 그런 친구들의 내용을 정하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칠 수도 있게 마련을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사실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당장 요 예시 코드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 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코드를 이해하는데 어렵다든가 왜 컨트롤 F5 했는데 왜 3이 출력되지? 가 납득이 안 된다라든가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직관으로 끌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살짝 더 정밀하게 본다면 지금 이렇게 중괄호 열고 3 중괄호 닫고 하는 거는 정밀하게 본다면 그 int 변수 넘버라는 그 이름 자체에 대한 내용을 정의한 거라기보다는 나중에 그 이름을 써서 우리가 런타임에 실제로 갖고 놀 수 있을 법한 그 메모리 위 어딘가 4바이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int 한 칸이 있을 거잖아요. 그 int 한 칸의 내용을 맨 처음에 뭐를 놔두고 스타트 할 거냐로 정의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뭔가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건 프로그래머의 몫입니다.
뭔가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정하는 건 프로그래머가 하지 않고 C++, C 컴파일러가 해준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int 변수 넘버 그래서 몇 번지에 있어야 되냐와 같은 것들은 컴파일러가 정해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직접 정할 수 없다. 등등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여긴 지금 내용을 정하는 파트고 따라서 우리가 적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 내용을 정할 때 중괄호 열고 닫고를 쓰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일관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얘는 함수 정의랑 다르게 함수 정의는 함수 정의는 우리가 .cpp, .c 파일에 문장 적어두면 그거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똑같은 코드 돌리는 거잖아요. 함수는 그렇습니다. 그런 코드 고치면 그게 해킹이 되는 거예요. 반면 얘는 지금 넘버는 그냥 변수니까 처음에 3 담는다라고 우리가 정해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 원한다라면 다시 5 담는다라든가 1 더해서 다시 담는다라든가 와 같이 나중에 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요. 방금 봤듯이 요 꺽쇠 연산자 8개를 우리가 살짝 짚어봤어요. 8개를 짚어봤고 그 다음에 그 우항 자리에 어떤 형식 수식이 적혀 있냐에 따라서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우리한테 응답하는 얘는 지금 결과적으로 인트 값 하나 받는 버전 꺽쇠입니다. 캐릭터 하나 받는 친구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스트링 하나 받는 친구입니다. 함수 포인터 하나 받는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버전의 툴팁 설명이 보였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오버로드라는 되게 무서운 단어가 밑에 붙어 있었던 것 같고 심지어 숫자가 서로 조금씩 달랐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거는 우리 수업 중반부에 다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오버로드랑 관련한 얘기, 요 선택과 관련한 얘기. 그래서 조금 이따 한 번만 더 찍먹을 해보고 얘는 나중에 좀 더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요 길다란 수식은 꺽쇠 8개로 지금 조합해 놓은 거는 그 있잖아요. 3 더하기 5 더하기 8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왼쪽 꺽쇠가 먼저 붙는 그런 느낌으로 컴파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괄호를 쳐서 구분한다라면 얘네들은 전부 다 일단은 Cout 좌항에 두고 넘버로 우항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꺽쇠를 한 번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꺽쇠의 결과값을 좌항에 두고 우항에다가 std: and l 얘를 보통 이제 저 l을 라인의 줄임말이라고 쳐서 end line이라고 저는 일단 보통 발음을 합니다. 아무튼 end line을 우항에다 담고 다시 한번 꺽쇠 돌리는 거예요. 그 결과를 좌항에 두고 wait 넣고 end line 넣고 캐릭터 넣고와 같이 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 친구가 아마도 아까 전에 소괄호 열고 닫고 했던 걸 봐서는 코드 덩어리일 건데 이 친구 지금 맨 왼쪽에 붙어 있는 단어를 살짝 보시면 이 설명에 그러면 이 친구 지금 이런 느낌으로 괄호 열고 닫고 왼쪽 끝에 보시면 std: o 스트림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가 아마도 이게 봐봐요. 얘가 지금 형태가 뭐랑 똑같냐? 이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괄호 열고 닫고 표현 있고 인수 뭐 받을 거냐? 맨 왼쪽에는 스페시파이어 당연히 얘가 지금 최종적으로 무슨 형식 값을 리턴하는 친구냐? 리턴 형식이 뭐냐? 함수 출식의 형식이 뭐냐를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비슷한 느낌으로 오른쪽에 괄호 열고 닫고 하고 인트 하나 받는 버전입니다 하고 맨 왼쪽에는 std: o 스트림 하고 뭐 inline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붙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o 스트림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cout이라는 요 친구의 데이터 덩어리 친구의 형식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꺽쇠를 한 번 수행한 결과는 좌항 본인이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얘를 살짝 끊어서 보면 얘는 일단 가장 먼저 넘버를 먼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꺽쇠 한 번을 돌립니다. 그러면 꺽쇠 한 번 해서 출력하면 그 전체 수식, 이 꺽쇠가 붙은 수식의 계산 결과값은 좌항 본인이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엔드라인을 붙이고 요거 끝나면 이제 레이트를 붙이고 얘 끝나면 엔드라인 붙이고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사실은 전부 다 요 std: cout 이라는 친구를 써서
천편일률적으로 하나의 까만색 창의 순서대로 따박따박 출력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아마도 저 친구가 엔드라인이 엔드라인이라면 저거 한번 출력하면 마지막에 엔터키를 쳐주는 그런 효과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아마 유추할 수 있겠죠. 파이썬 동네에서는 엔터를 자동으로 쳐줬고 여러분이 그게 싫다라면 프린트 호출식 적을 때 컴마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와 같이 엔드는 따옴표 따옴표 그렇게 우리가 체크를 했다면 C++ 동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엔터 안 쳐주니까 여러분이 중간에 여기서는 엔터 쳐줘라고 부탁하고 싶을 때 저 엔드라인을 넘겨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C도 비슷한 느낌이었죠. 우리 그 백슬래시 N 그거 기억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이쪽은 넘어가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뭐 버전이 많다 그거는 별개의 얘기로 두고 아무튼 전부 다 까만 창이 예쁘게 출력이 됐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봐봐요. 잠깐만. 벌써 1시간 20분이 지난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C++ 맛을 본격적으로 한번 찍먹을 해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이 지금 잔뜩 튀어나왔으면서도 우리 C 동네의 그 되게 좀 딱딱한 느낌, 여전히 메인 함수정의 여러분 꼭 적어야 됩니다. 등등. 그런 테이스트가 남아있으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뭔가 파이썬 같은 느낌. 이거 똑같은 거 가지고 여러분 인트 값도 출력할 수 있어요. 더블 값도 출력할 수 있어요. 뭔가 많은 거를 동등한 코드를 적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지금 섞여 있는 걸 감지를 했다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만 더 짚어보고 아 그래요. 요거까지 하고 중간 쉬는 시간 가집시다. 그 다음에 지금 설치 중간에 털렸다 그런 친구 있으면 봐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C 동네 printf 쓸 때는 우리가 직접 그 큰 따옴표 안에다가 %d 할 거냐, %f 할 거냐, %p 할 거냐, %c, %s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직접 내가 이번에는 어떤 형식 값을 였다가 출력하고 싶은 건지를 키보드를 쳐서 지정을 해야 됐어요. 그거 잘못 적으면 막 이상한 거 튀어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반면 C++ 우리가 방금 봤던 스탠다드 그래요. STD는 스탠다드의 줄임말입니다. 보통 STD Cout은 마치 파이썬의 프린트 함수처럼 그냥 적으면 그냥 다짜고짜 꺽쇠꺽쇠해서 순서대로 넘기면 알아서 디덕션을 수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얘는 지금 인트 넘기는 거니까 인트 버전, 더블 넘기는 거니까 더블 버전 같은 느낌으로 선택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파이썬 봐봐요. 파이썬의 경우에는 보여드릴게요. 자, 파이썬 같은 경우는 프린트 괄호 닫고 했을 때 막 버전이 막 50개, 300개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고 등등. 다양한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서 프린트 호출식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었는데 이때는 우리가 그런 디덕션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자 봐봐요. 지금 꺽쇠 버전이 막 수십 개가 있다라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트 전용, 더블 전용 다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프린트는 지금 봐봐요. 이 프린트라는 함수 가지고 인트 값도 출력할 수 있고 플롯 값도 출력할 수 있고 str 값도 출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파이썬 동네에 이 프린트의 버전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단 한 가지만 존재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살짝 여러분이 파이썬처럼 편하면서 파이썬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살짝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이썬 동네는 수식의 형식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값의 형식을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프린트 호출식은 그냥 다짜고짜 0번째 인수 메모리 위에다 올려놓고 그거에 대한 포인터 값만 넘기는 겁니다. 주소, 위치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린트라는 함수 내용물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달리 말하면 심지어 런타임에 이번에 0번째 인수로 들어온 값이 무슨 형식, 무슨 값이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프린트 함수 정의 안에는 아마도 꽤나 많은 if문 분기 흐름이라든가 등등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만약에 인수 형식이 int면 그거에 대한 십진수 표현을 출력해라. 그 다음에 거기에 플롯 형식이 담겨 있었다면 적당히 네가 알아서 반올림 해가지고 소수부 챙겨가지고 해줘라. 플롯 형식이니까 3.00000 있다 하더라도 0 착실히 붙여가지고 출력하는 게 파이썬 동네의 특이죠. 아무튼 그런 거 비슷한 거 해가지고 규칙들이 다 문장으로서 적혀 있고 그거를 매번 프린트 호출할 때마다 한 땀 한 땀 검사해 가면서 적절한 문장을 실행해서 이번 형식 인수 값에 대한 적절한 출력을 해주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지금 봐봐요. 저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쓸 때 프로그램 실행 지금 디버깅은 전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서 인트 버전입니다. 이렇게 판정이 튀어나오는 걸 본 거는 이미 프로그램 실행 시작하기 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미 관점에서는 얘는 지금 컴파일 타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에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고 있는 요 꺽쇠 두 개의 꺽쇠 연산자는 int 버전을 나중에 쓸 거다. int 버전 내용물을 나중에 실행할 거다와 같은 것들을 컴파일 타임에 전부 다 미리 결정을 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덕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단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게 디덕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조금 더 끌어와 갖고 생각해 보면 지금 아까 전에 봤듯이 뭐 오버로드 과적이란 뜻이잖아요. 엄청 많은 버전들이 있는데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지금 이 꺽쇠에 가장 적합한 버전 단 하나를 골라가면서 물론 이제 좌항, 우항 형식 같은 거 빗대가지고 골라가면서 단 하나를 결정을 내려가면서 컴파일을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가장 적합한 버전이 0개 있어도 안 되고 심지어 여러 개 있어도 안 되도록 그렇게 막혀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행히도 다른 분들이 여러 버전을 잘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서로 겹치지 않게 잘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언니잖아요. 2학년이잖아요. 저걸 우리가 실제로 연출을 할 거예요. 우리가 직접 저런 오버로드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가면 이제 좀 머리카락을 여러분이 살짝 잃을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수업 중반부에 이어질 예정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되게 신기한 거 구경해 봤는데 조금 확대해서 보니까 뭐 지난 학기 내지는 지지난 학기에 배웠던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 색채가 지금 묻어나고 있다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C에는 없었는데 C++에는 파이썬의 str 형식이랑 견줄 수 있을 만한 형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td 동네의 스트링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돼 있어요. 물론 이제 샵 인클루드를 한 번 더 해야 되긴 하는데 뭐 그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마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요것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우리 글자 붙이기 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텍스트 더하기 텍스트가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둘 다 좌항 우항 둘 다 스트링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평소랑 다른 그 무서운 색깔로 더하기 기호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링 형식 수식을 여러 개를 묶기 위한 다양한 버전의 연산자들이 역시나 마련돼 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파이썬에서 썼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저 친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그 스트링인가 뭔가 만드신 분들이 그 스트링 덩어리 하나를 출력하기 위한 글자들 하나를 출력하기 위한 꺽쇠 연산자도 미리 준비를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글자 하나 내지는 글자 여러 개를 다루기 위한 꺽쇠 연산자들만 뭔가 그 오버로드 숫자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 살짝 여러분 캐치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사연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만 터치를 해두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요. 요거 중괄호 열고 닫고가 되게 성가셨어요. 그래서 마치 변수 선언을 변수 정의처럼 적는 방법이 생겼다라는 거. 그거 살짝 짚어보면 대충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선언 적을 때는 우리 C 선언 적을 때 그 데클러레이터랑 이니셜라이저 사이에 적었던 는은 평소에 쓰던 연산자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걔는 여러분이 선언 문법에 따라서
만약에 이니셜라이저를 적고 싶다라면은 반드시 끼워 넣어야 되는 기호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세미콜론이랑 동등한 취급받았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걔 자체가 뭐 담는다 그런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전체 큰 수식을 구성하는 는 연산자라든가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는 꼭 필요한 거 빼먹으면 애매하겠지만 저 친구는 단순히 선언을 구성하기 위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액세서리에 가까운 기호였으니까 뭐 원한다라면 빼도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름 자체의 형식을 정의하는 거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넘버는, 내 새로운 이름 넘버는 인트 값 하나를 다루기 위한 인트 변수 이름이와 같이, 여러분이 선언 적을 때 그 디테일 살리는 거랑은 약간 궤가 다릅니다. 이름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프로그램 실제로 실행할 때 그 이름에 대해서 런타임의 메모리 위에 생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생길 4바이트짜리 칸 하나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한 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4바이트 자리에 나는 맨 처음에 3을 담아두고 스타트하고 싶어. 그게 내가 지금 넘버라는 이름으로 특정해 가면서 부르려고 하는 인트 한 칸에 대한 컨텐츠야와 같은 느낌으로 그 한 칸에 대한 데피니션을 했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일단은 함수 정의, 구조체 정의랑 연계해서 방금 전 표현을 가져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 수업들 여러분 이거 파이썬 수업에서도 나왔고 C 수업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칸 얘기 내지는 object 얘기가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등장할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를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아마 절반 정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 진행하고 오늘 드디어 이 친구가 굵은 글씨 단어로, 중요한 단어로 강조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지금 5시란 말이죠.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살짝 쉬는 시간 가집시다. 그게 낫겠죠? 몇 분 쉴래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칸과 관련한 얘기, object랑 관련한 얘기를 살짝 정립을 해두고 넘어가는 게 목표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수업에서는 요 단어 object를 칸이라고 표현을 해왔어요. 파이썬 수업에서 여러분 처음 등장했었고 C 수업에서도 굳이 그걸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우리가 설명하기로는 되게 고전적인 이 단어 object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의미를 부여해 놓고 일단은 1학년을 보내보자 같이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뭐냐? 파이썬 동네에서 칸, 그래요. 그 메모리 위에 있는 인트 한 칸, 플롯 한 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만 걔를 조금 확대해서 봤더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복잡하다라는 거. 여러분 그 다세대 주택 그거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실제로 방문했더니 나는 거기 그냥 3 한 글자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아니었다는 겁니다. 3 하나를 담기 위해 그 옆에 수많은 다른 숫자들, 정밀하게는 8바이트짜리 숫자 3개가 더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24바이트까지 다 건너고 나서야 드디어 본론에 해당하는 3 있었고 어떤 친구 4 달려 있었고 등등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 인트 한 칸에는 그 3이냐 7이냐 4냐 숫자값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칸 자체, 그 칸이 다른 형식이 아닌 인트 형식 칸이다라는 내용이 동봉돼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동네에선 값의 형식 항상 같이 붙어 다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실제로 메모리 위에 항상 동등한 위치에 동일한 칸 안에 둘 다 담겨 있는 채로 다뤄질 거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름 사전이라든가 아니면 변수에다 값을 담는다라든가 할 때 넘버는 3 엔터 쳐놨다. 절대로 넘버 자리에는 인트 값 3 그 자체를 담지 않는다. 대신에 인트 값 3은 메모리 위에 본인만의 칸에 담겨 있고 넘버 자리에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에는 그 한 칸, 인트 한 칸에 대한 메모리상의 위치값,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그거 id라는 함수로 볼 수 있다고 해서 id 값을 명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구경해봤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칸에 대한 id 값, 정확한 위치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메모리 위 그 자리에 있는 덩어리가 여기에 무슨 형식, 무슨 값이 담겨 있는지를 둘 다 한꺼번에 알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int 형식 말고 str 형식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몇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담겨 있냐라든가 추가적인 정보도 당연히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편해요. 메모리 위 그냥 가서 문 두들기면 다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넘버는 3 엔터라든가 이름 사전으로 우리가 데이터 흐름을 발생을 시킬 때 실제로 이름 사전에는 그냥 메모리상의 위치값, 그 포인터 값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엄청 커다란 숫자 하나만 딸랑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형식, 어떤 크기만큼의 얼마나 중요한 값인지 그런 값이 담겨 있는 칸인지 전혀 신경 안 쓰고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id 값만 메모해 가면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게 파이썬 동네예요. 심지어 함수도 그렇고 int 형식도 그렇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실제로 내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다뤄야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들 형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값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시퀀스 형식 리스트라든가 str 생각해 보면 더 많은 것들 메타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정보들은 전부 다 그 id 값으로 특정되는 메모리상의 그 번지에 아마도 놓여 있을 칸 안에 전부 다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id 값만 들고 가면 됩니다. 편해요. id 값 말고 다른 거를 들고 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거 중요한 게 있다? 전부 다 메모리 위에 올려놔야 된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은 동등한 느낌으로 코드 짠다 치면 C로 작성한 거에 비해 몇십 배, 몇백 배 느려질 수도 있다.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 칸 얘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찰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의 object랑 관련한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가져가 보기로 하고 자, 반면 이제 C 동네에서 다루는 칸, int 한 칸, 더블 한 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int 넘버 세미콜론 하면 int 한 칸 쓸 수 있는 거잖아요. 4바이트. 말 그대로 4바이트인 겁니다. 그 int 한 칸 4바이트 자리에는 그냥 그 숫자만 담아요. 03000000 그런 식으로 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거꾸로 내 손에 지금 메모리상의 40번지와 같은 느낌의 위치값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위치값만 가지고는 그거 따라갔을 때 40번지에 있는 03000000이 이게 지금 int 값이 int 한 칸으로서 담겨 있는 거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옆에 메모가 없으니까요. 여기 지금 int 값 담겨 있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가 메모리 위에 동봉되어 있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한 위치값만 가지고는 거기에 실제로 무슨 형식, 무슨 칸 내지는 그 자리에 무슨 값이 담겨 있는지를 함부로 추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파이썬에 비해서 불편한 거예요. 내가 위치값만 들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거기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완전 반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대조를 해보시면 좋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모든 C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간혹 뭐 int 형식이랑 더블 형식을 혼용해서 다뤘다 하더라도 뭐 중간에 뭐 데이터가 요상하게 꼬인다라든가 깨진다라든가 그런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봐봐요. 넘버는 int 형식 변수 이름이에요. rate는 더블 형식이에요. 그래서 넘버는 rate 더하기 1.5 같은 느낌으로 뭔가 형식을 섞어가면서 덧셈식, 는수식 같은 거 구성했다 하더라도 빨간 줄 긋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더블 덧셈을 한 다음에 그 더블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만들어서 넘버 자리 4바이트에다 담아주는 식으로 컴파일을 해줄 거란 겁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도 납득할 수 있는 버림 같은 방식을 써서 컴파일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실제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자, 그 이유는 우리 계속 꾸준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C 동네에서는 수식의 형식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위치값을 다루지 않아요. 대신에 포인터 값, 좀 더 정밀하게는 특정 형식 포인터 값을 다루는 셈이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40번지다가 아니라 int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 40번지와 같은 느낌으로 항상 여러분이 수식을 적거나 할 때는 반드시 형식과 관련한 정보를
같이 들고 다니면서 우리의 C 컴파일러, C++ 컴파일러가 여러분이 코드를 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int 포인터 값으로 특정되는 메모리 위 4바이트만큼을 int 한 칸으로서 다루도록 그 뒤에 있는 다른 수식들을 컴파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 예시로 들어본다면 어떤 변수 이름, 방금 전 봤던 넘버 같은 거 놓고 봅시다. 그런 변수 이름을 value of number 같은 용도로 쓸 때, 달리 말하면 우리가 ampersand 연산자 굳이 붙이지 않고 size of 연산자 굳이 붙이지 않고 그냥 변수 이름 6글자 그냥 적었을 때 그 이름에 대한 선언을 보고 각각 이게 만약에 int가 적혀 있었다라면 move 명령어를 쓰도록, 그다음에 더블 적혀 있었다라면 아마도 move sd라든가 그런 더블 형식용 명령어를 써가지고 알아서 컴파일을 해줄 거란 겁니다. 메모리 위에 있는 넘버 자리에 있는 4바이트만큼 int 값으로서 가져와라, 8바이트만큼 더블 값으로서 가져와라와 같은 느낌으로 컴파일을 알아서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덧셈식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int랑 더블이랑 싸우면 더블이 이긴다. 파이썬도 int랑 플롯이랑 싸우면 플롯이 이기잖아요. 그런 거 다 포괄해서 이 덧셈식이 int 덧셈식이냐 더블 덧셈식이냐 같은 것들을 좌항 우항 수식의 형식을 가지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각각 서로 다른 add 명령어, add 또는 add sd 같은 것들 중에 골라서 컴파일을 해줄 겁니다. 그 명령어를 써서 우리의 C 프로그램을, C++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값에 대한 더블 형식값 또는 그 반대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명령어, 우리 구경해 본 그 CVT 어쩌고 하는 컨버트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명령어들을 중간중간 껴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C의 칸은 이름 내지 수식으로 특정되는 메모리 위에 어떤 영역 정도로 그 의미가 매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희미하게만 남아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칸 자체는 딱 이게 int 한 칸이다. 딱 int 값 하나 담기에 적합한 크기. 그래서 int 같은 경우는 4바이트고 어떤 칸에 뭔가를 담는다 할 때는 딱 그 값만 담아요. 다른 추가적인 정보, 소위 메타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 C 동네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더블도 8바이트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거 뭐 변수 이름이니 int 한 칸, 더블 한 칸 같은 값을 메모리 위에 그 자리에 담거나 칸에 담겨있던 값을 가져오는 거를 전제하니까 일단은 적어도 C 동네에서 칸 개념, object 개념은 데이터 관점에서 유효한 표현이다라고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C 동네에서는 우리 데이터에 대비되는 코드 영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함수 정의에 대한 컴파일 결과 걔도 분명 여러 가지 명령어들 숫자들로 마련돼 있을 건데 그 함수 한 덩어리는 코드 한 덩어리는 여기서 말하는 object, 칸으로 간주하진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우리 수업 내용을 초월하는 것 같긴 한데 파이썬 동네에서는 함수도 한 칸 우리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 동네랑은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C 동네에서 칸, object 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쪽에 여러분이 기본 뭐라 그래야 될까? 기원을 가지고 생각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도 그럭저럭 작년도 기억이라든가 등등을 꺼내가지고 그럭저럭 납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1년간 오늘 제목이기도 한 요 object 내지는 칸과 관련해서 다뤘던 내용들 요약 정리본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과제를 몇 번 하면서 여러분한테 alloC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원하는 친구는 free라는 함수, 막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었어요. 그때 말하는 그 allocate 하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칸을 잡다 내지 할당하다와 같은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뭔가에 대한 거를 살짝 정리를 해봅시다. 요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일단은 칸은 메모리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칸을 잡는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 영역에 대한 베타적인 점유를 하겠다는 말이 돼요. 예를 들면 0040번지부터 0043번지까지를 이 넘버, 인트 변수 넘버 전용으로 내가 당분간 쓰겠어와 같이 잡아두는 셈이 됩니다. 예약 같은 거예요. 리저브와랑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 우리 static 위치랑 automatic 위치 두 가지가 있다 그랬고, 특히나 static 같은 경우는 메모리 위에 어떤 영역이 static 변수 넘버용으로 잡혀 있다, allocate 돼 있다라면 다른 이름 뭐 넘버 2라든가 rate라든가 텍스트라든가 그런 다른 static 내지는 automatic 변수에 대한 칸은 절대 요 static 변수 넘버용으로 미리 잡아둔 칸이랑 겹치지 않게끔 적절하게 각각의 위치 값이 정의가 될 겁니다. 얘가 스태틱 변수 넘버가 40번지부터 43번지다. 다른 변수들은 최소한 44번지, 48번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메모리 영역을 본인만의 칸으로 잡아서 쓸 수 있게끔 컴파일러가 알아서 신경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든 while문 내용물 몇 번 실행하든 if문 내용물 실행을 하든 말든 절대로 이러한 칸의 겹침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의 컴파일러들이 알아서 적절히 정의를 해줄 겁니다. 이건 그 친구들을 믿어도 돼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 기계가 잘 해줄 겁니다. 자, 따라서 기본적으로 C에서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 이름, 변수 이름, 포인터 변수 이름, 배열 이름에 대한 선언을 잘 적어두시기만 한다면 그 이름에 대한 그 변수, 그 배열에 대한 칸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완전 전자동으로 잡히고 해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칸 잡기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해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엔간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C를 사용하면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칸을 얼로케이트하는 일은 겪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C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늘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넘버라는 이름을 쓸 거예요. 넘버라는 이름을 썼을 때 컴파일러가 40번지라 잡아줬으면 난 40번지 밖에 못 쓰는 겁니다. 컴파일러한테 부정 청탁을 한다라든가가 C에는 기본적으로 없어요. 나 요 인트 변수 83번지로 해주면 안 돼? 하면은 그런 거 부탁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따로 설명하지는 않기는 했지만 파이썬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함수 정의 적으면 함수 한 칸 뿅 하고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실행하면 내가 지금 새로 함수 정의 적어서 요거 실행하면 도입하게 될 새로운 함수 func를 제발 좀 너 800번지에다가 만들어줘와 같이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부정 청탁을 하는 거, C도 그렇지만 파이썬도 그게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걔가 정해둔 위치에 새로운 친구가 입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절대 안 겹치도록 잘 배정을 해주긴 하지만 프로그래머인 우리의 선택지는 일단 요 칸을 잡는다라는 표현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원한다라면 컴파일러의 도움 없이 직접 수동으로 어떤 칸을 어떤 목적으로 쓸 거냐를 중간중간 결정해 가면서 필요하다라면 동일한 칸을 지금은 A라는 용도로 쓰다가 나중에는 B라는 용도로 쓴다라든가 같이 여러분이 수동으로 칸을 잡아서 쓰는 것처럼 연출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업 과제 내용 살포시 떠오르면 적당할 것 같고, 만약에 옆반이다, 기억 하나도 안 난다, 나 과제 안 했다, 사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방금 전 전자동 버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동시에 인트 값을 3개까지만 쓸 거다. 중간중간에 뭐 어떤 인트 값 새로 받고 어떤 건 더 이상 안 쓰고 하기는 하는데 쭉 내가 멀리서 살펴봤더니 한 번에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숫자가 최대 3개로 한정돼 있다. 그러면 그 인트 변수에 대한 새로운 인트 변수 이름에 대한 선언을 각각의 목표별로 예를 들면 뭐 스코어, 레벨, EXP, STR 막 이런 느낌으로 목표별로 각각 따로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데이터라는 이름의 인트 3칸짜리 배열을 해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드 실행하는 동안에는 0번째 칸은 레벨 담는 용도로 쓰겠어. 1번째 칸은 EXP 담는 용도로 쓰겠어. 그러다가 조금 더 내려가서 레벨 값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0번째 칸을 다른 용도로 쓴다라든가 여러분이 얼마든지 제한된 공간을 중간중간 용도를 마음속으로 바꿔가면서 활용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잘 조율을 한다면 컴파일러의 전자동 기능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더 메모리 공간을 절약해 가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렇겠죠. 절약해 가면서 내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을 컴팩트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이게 한 30년 전에 키보드 쳐서 돈을 버시던 프로그래머 분들의 소양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얘는 일단은 크게 신경은 안 쓰는 편이에요. 왜냐? 우린 지금 핸드폰만 봐도 여러분 메모리가 막 몇 기가입니까? 8기가바이트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시대니까. 옛날에 컴퓨터는 30년 전 컴퓨터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막 16킬로바이트, 1메가바이트, 16메가바이트 막 그러고 자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586 세대 막 386 세대 막 그런 거 뉴스에서 본 적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메모리 4메가바이트 막 이런 걸로 윈도우 깔아가지고 놀고 막 그랬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날은 이렇지 않으니까 느낌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인간이 하려면 얼마든지 칸수 제한해 놓고 용도 바꿔가면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칸을 잡는다, 얼로케이트 한다의 본질은 미리 잡아둔 엄청나게 커다란 영역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다라는 거에 이따 봐주시면 좋겠어요. 겹치지 않게랑 동등한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C 컴파일러, C++ 컴파일러는 각각의 이름에 대한 위치가 절대로 런타임에 겹치지 않게끔 잘 정의를 해주는 이 분야의 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원한다라면 철저한 계획을 해서 겹치지 않게 각각의 칸을 여러 용도로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사실 여러분 그 지금 살짝 얘기했던 스태틱뿐만 아니라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 그 로컬, 어토매틱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 자 이거 마지막 수업 내용이었죠. 우리 업셋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던 거. 그래서 그 로컬 변수 이름들에 대한 C 컴파일러의 정의는 절대로 40번지, 80번지와 같이 포인터 값 그 자체를 정의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신에 기준 위치 대비 플러스 8만큼, 플러스 32만큼과 같은 느낌으로 offset 값을 미리 정의를 해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호출에 대한 기준 위치, 그래서 우리 레지스터 하나 EBP, 베이스 포인터라고 부르는 레지스터 하나 있었다라는 거 살짝 아마 이거 시간 별로 없어서 대충 넘겼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떠오르신다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복잡한 거를 써가면서도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지금 내가 호출 내용물 실행을 시작했고 내용물 실행을 아직 끝내지 않은 함수들에 대한 이름들에 대한 칸들만 메모리 위에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게끔 메모리를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런 서비스를 전자동으로 여러분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실제로 발동하는 메모리상의 영역을 스태틱에 대비되는 어토매틱이라고 지금 붙여놨다. 그래서 C 동네에는 오토라는 AUTO라는 스페시파이어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살짝 곁들여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살짝 관점을 확장을 해봅시다. 자, 봐봐요. C 배열 여러분 선언 적을 때 인트 3칸짜리, 더블 3칸짜리, 더블 6칸짜리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배열 선언을 적는다라면 모든 칸의 형식이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빠르니까요. 네,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나는 지금 원래는 인트 값들만 쓰다가 더블 값을 이제 써야겠네. 근데 내가 지금 그걸 따로 선언을 적어서 전자동으로 칸을 잡아서 쓰지 않고 수동으로 완전히 다른 형식 칸을 잡아가지고 쓰려고 한다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살짝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인트 3칸만큼, 그러니까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12바이트만큼을 미리 예약을 해두고 그것만 가지고 내가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일단 인트 3칸짜리로 놔두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더블 값을 하나를 담아뒀다가 그걸 꺼내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선언을 적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컴퓨터의 메모리가 12바이트밖에 없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일 때. 일단은 뭐 대충 이 정도까지 우리가 풀어서 얘기했다라면 오겠죠? 자, 일단은 뭐 제일 원초적인 방법은 더블 형식 배열 하나 추가로 도입한다와 같이 그냥 그 제한을 돌파해 버리면 됩니다. 메모리 하나 더 사오라 이거예요. 또는 어느 순간에는 인트 2칸을 그럼 8바이트잖아요.
그 두 칸, 연이어서 지금 마련되어 있는 두 칸을 더블 한 칸으로 간주해서 두 칸을 한 칸으로 합체를 해가지고 쓰는 방법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관점을 한번 직접 접근을 해볼게요. 우리가 수동으로 칸을 잡는다 했을 때 어디까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나를 살짝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 저 혼자 한번 구경해 볼게요. 지금 예시 2번이랑 3번은 .c 파일입니다. 그래서 과거 기억 같은 거 여러분 꺼내면서 지금 만약에 환경 구성 좀 덜 돼 있다 하는 친구들도 이 친구들은 얼마든지 탑재해서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원하는 친구들만 하기로 하고 한번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저만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친구 나중에 집에서 구경하시면 맨 위에 주석으로 저렇게 별표 쳐가지고 달아놨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c 파일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왜냐? 작년에 C를 다루고 올해는 C++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봐봐요. 샵디파인 해가지고 16,384라는 오묘한 숫자 잡아준 다음에 그 16,384바이트만큼의 공간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준비를 해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라서 쓰기 위한 칸 정의해놨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이전에 지난주에 봤을 수도 있는 그 구조체 정의 하나 도입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제 포인터 변수 선언 2개 해가지고 여기선 지금 수동으로 그 16KB 해당하는 미리 잡아둔 메모리 영역 중에 일부분을 어딘가는 8바이트만큼을 쪼개서 더블값 하나 담는 용도로 쓰고 어딘가는 또 이게 지금 12바이트란 말이에요. 능력치 하나가. 그죠? 12바이트만큼을 쪼개서 능력치 정보 하나 담는 용도로 쓰고 와 같은 원초적인 코드가 지금 는수식이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포인터 변수 자리에다가 지금 레이트는 그러니까 더블값 하나는 저 16kB의 0번째 자리부터 8바이트만큼 썼으면 좋겠네와 같이 우리가 지정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0, 1, 2, 3, 4, 5, 6, 7까지는 더블값 하나 담는 용도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치 정보 하나는 다른 곳에 담아야 될 테니까 겹치지 않아야 될 테니까 그래야 성공적으로 수동으로 우리가 칸을 잡는 게 될 테니까 얘는 그걸 감안해서 플러스 8 해가지고 8번째부터 12바이트만큼을 써라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배급을 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과제도 기억나죠? 여러분 비슷한 거 했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한 다음에 등등 했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싹 잊어버리면 P 레이트 자체는 더블 별 형식이에요. 나중에 별 적으면 더블 형식 수식 나오는 겁니다. 얘도 지금 구조체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예요. 그걸 감안하면은 밑에 있는 수식들은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얘 봐봐요. 왼쪽 수식 별 P 레이트니까 우리 선언에 입각하면 이 친구의 형식은 더블 형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L 밸류 수식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는 오른쪽에 3.0도 당연히 더블 형식 수식입니다. 따라서 얘는 이 한 줄만 놓고 보면 이 수식만 놓고 보면 더블 한 칸에 더블 값 하나를 담는 8바이트 자리에 8바이트 값을 담는 적법한 는 수식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친구 자 그래요. 혹시나 제가 작년에 어디까지 예시를 여러 번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요 빼기 한 다음에 꺽쇠하는 화살표 연산자라고 할 수 있는 친구는 일단은 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점 연산자를 붙이는 거랑 동치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포인터 따라갔을 때 능력치 정보 한 칸이 있는데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4바이트에다가 30을 담고 그 다음 4바이트에다가 50을 담고 그 다음 4바이트에다가 20을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는 수식 3개를 써서 아무튼 능력치 정보 구조체 한 칸 안에 있는 각각의 멤버 인트 한 칸 한 칸 한 칸을 적법하게 썼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C 동네에서 점 연산자는 결국 더하기 연산자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멤버 이름들에 대해서 offset 값을 정의를 해준다. 우리가 직접 구경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준위치 플러스 0, 4바이트만큼 플러스 4,
4바이트 플러스 8 4바이트만큼 해가지고 역시나 4바이트 한 칸에 4바이트 값을 각각 담는 수식 3개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여기저기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담고 요 밑에는 지금 printf 출식을 해서 %p, %f 해가지고 위치랑 거기에 실제로 담겨 있는 값을 꺼내서 구경시켜 드리는 코드가 적혀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지금 우리가 칸을 수동으로 잘 나눠서 잡아놨다면 우리가 담았던 그 값이 그대로 튀어나올 거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얘는 지금 되게 간단한 예시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여러분 예상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도 이 친구 실행하면 이렇게 A 0번지, A 8번지래요. 아무튼 서로 다른 위치고 서로 적절하게 포인터 값이 떨어져 있고 P 레이트 자리에는 3.0 우리가 담았던 거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능력치는 30, 50, 20 제가 원래 의도했던 바로 그 값이 정상적으로 잘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코드는 사실 1도 지금 새로운 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쓴 겁니다. 다만 차이점은 그 더블 한 칸, 능력치 정보 한 칸, 8바이트, 12바이트만큼을 우리가 여기서 직접 변수 선언 내지는 배열 선언 적어가지고 컴파일러한테 자동으로 잡아달라고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아예 별도의 16kB만큼의 엄청나게 큰 크기를 갖는 배열을 잡아놓고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수동으로 잘라가지고 썼다 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납득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는 지금 일단은 인트 배열이 아닌 캐릭터 배열이긴 합니다. 캐릭터 한 칸에 1바이트니까 인트 한 칸은 캐릭터 4칸, 더블 한 칸은 캐릭터 8칸과 크기가 동일하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관해서 여러분 예시 코드 지금 같이 구경해 봤다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간에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중간에 범퍼팽이 비슷하게 위험한 짓을 하긴 했지만 성공적으로 각각의 칸에 값을 담고 담겨있던 값이 그대로 잘 출력되는 거 읽히는 거를 여러분이 봤다면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칸 잡아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 그 구조체 멤버 선언에 대해서 C 컴파일러가 offset을 정해 둔다 할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봤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살짝 잣대만 다르게 관점만 다르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챙겨두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거를 컴파일러한테 자동 맡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0, 8, 12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직접 리터럴 적어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수동으로 칸을 얼로케이트 해가면서 잡아가면서 진행할 때는 원본 배열, 그 엄청나게 커다란 배열의 각 칸의 형식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캐릭터 칸들이든 인트 칸들이든 아무튼 간에 내가 8바이트만큼이 필요하다. 인트 칸들이었으면 2개 집으면 되고 캐릭터 칸들이었다면 8개 찍으면 되는 겁니다. 사이즈, 크기만 중요하지 그 낱개 하나하나를 무슨 형식으로 다루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의 칸들의 형식은. 자, 그래서 우리가 과제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건 그 반자동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이렇게 수동으로 0번지, 8번지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리터럴 적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미리 뒤에서 관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얼마만큼 상대방한테 띄워줬었나 그걸 우리가 계속 들고 있다가 저 사람이 20바이트 더 주세요. 뭐 16kB 더 주세요와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적절하게 시작 위치 포인터 값을 리턴하거나 아니면 꺼지라고 말한다든가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보는 게 우리 과제였었고 그런 느낌으로 미리 방금 전에 예시 코드에서 봤던 것과 유사한 행위를 따로 문장으로 적어서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마련을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네가 지금 새로운 칸이 즉석에서 필요하다라면 따로 그런 수동 짓 하지 말고 요 함수 호출해서 위치값 받아서 포인터값 받아서 써라와 같은 느낌으로 저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번째 예시고 우리 과제로 했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의 그 칸을 반자동으로 잡는다와 같은 개념이 사실은 C 런타임에 그러니까 C 표준 라이브러리에
이미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쓰는 예시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stdlib.h 안에 들어있는 emallogi라는, 저는 그렇게 읽어요. emallogi라고 읽는 함수, 그 다음에 fre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이미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봐봐요. while문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내용을 반복 실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하되, 아까는 제가 직접 수동으로 16KB 중에 0번째, 8번째부터 쓰겠다와 같이 수동으로 칸을 잡았다면, 여기는 그거를 에몰록한테 대리를 맡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함수 출식 살짝 보시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그래서 몇 바이트만큼 필요한 건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바이트 주세요 하면은 다른 칸들이랑 겹치지 않는 20바이트만큼의 칸을 우리 대신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칸의 시작 위치 0번째 자리에 대한 포인터 값을 리턴해 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 연산자 써가지고, 저는 지금 더블 한 칸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능력치 정보 구조체 한 칸이 필요합니다 같이 굽신굽신하고, 그 결과를 포인터 변수 자리에 담았다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동등한 느낌으로 사용하고 출력하고 까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뒤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fre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시켜서, 얘는 이제 내가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에멀록 호출해가지고 저 사람이 20바이트만큼 베타적인 공간을 띄워줬는데, 나 이제 걔 더 이상 안 써요 하고 반납하는 용도로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두 개 다 반납하고, 요 밑에 있는 친구는, 요거는 원래는 키보드로 글자 하나를 입력받는 함수예요. 근데 이걸 굳이 배치한 거는 우리가 중간중간 엔터키를 쳐가면서 엔터키 칠 때마다 while문 내용을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그렇게 과속 방지턱 같은 느낌으로 마련해 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별거 없죠. 지금 C 코드긴 한데, 아무튼 실행해 보면, 자,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실행할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살짝 차이점이, 엔터키를 칠 때마다, 잠깐만요. 엔터키를 칠 때마다 더블 한 칸, 능력치 정보 한 칸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칸을, 걔는 100%안 겹칠 겁니다. 잘 만들어 두셨을 테니까. 그 칸을 사용하고 반납을 할 거예요. 엔터 치면 또다시 더블 한 칸, 능력치 정보 한 칸을 받고 쓰고 반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 치면 아까랑 어쩔 때는 동일한 위치, 어쩔 때는 다른 위치 같은 느낌으로 지금은 일단은 다른 위치긴 한데, 조금만 더 엔터키를 치면, 자, 지금 한번 보세요. 1140, 1640, 1340, 얘네 셋은 이번에 세 번은 서로 다른 위치를 내가 받았어요. 얼로케이트 받았습니다. 다른 칸을 잡아줬어요. 그러다가 지금 네 번째부터는, 네 번째 지금 한번 봅시다. 그렇죠? 이런 데부터는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반납을 했던 위치를 재사용을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목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에몰록 했던 칸은 이미 프리에서 반납을 했어요. 걔는 나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다른 용도로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래도 그 베타성이 깨지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거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최소한 이걸 엔터를 엄청나게 열심히 연타를 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우리한테 전달하는 포인터 값이 완전히 다른, 예를 들면 뭐 지금 다 1000번지 근처잖아요. 2000번지 근처를 우리한테 준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다루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당시에 작년의 과제에서 우리가 직접 도달하기 어려웠던 뭔가 심각한 수준의 인공지능 비슷한 게 뒤에 숨어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전에 반납받은 것 중에 하나 줄까? 아니면 새로 적당한 위치 잡아서 줄까?와 같은 거 고민하다가 아무튼 간에 8바이트만큼 내지 12바이트만큼을 떼갖고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걸 떼서 주면서 당시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 8바이트는 방금 전에 내가 떼어줬다라는 사실을 본인 머릿속엔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프리 호출할 때 이제 방금 전에 요거 8바이트만큼이었네. 그러면 요만큼을 이제 다음번에 에몰록 호출 받을 때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겠구나와 같이 그 일종의 장부 관리를 뒤에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엄청 큰 영역의 일부분을 그때그때 떼준다라는 건 수동이랑 비슷하고, 다만 그걸 메인 함수 정의 적는 우리 지금 프로그래밍 시작한 지 이제 갓 1년 넘어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미리 만들어둔 그 적절한 내용을 적어둔 함수 에몰록 프리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 친구들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어가면서 간접적으로 그분들의 도움에 입각해서 자동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반자동 방식이라 부를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짚어놓고 잠깐만. 우리 언제 집에 가면 정시 퇴근입니까? 6시 15분에 나가면 정시 퇴근인 거죠? 그렇지? 3시 반 수업이니까. 지금 봐봐요. 55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정시 퇴근 상정하면 20분이 남았어. 그래도 양심상 3월엔 좀 일찍 끝내드려야겠죠. 그쵸? 그래요. 그래서 대충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적당히 중간에 끊고 좀 재밌는 내용 나오기 직전에 끊고 남은 건 다음 주로 미뤄봅시다. 자, 그래요. 살짝 구경해봤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요. 지금 요 반자동 관련한 부분은 지금 오른쪽 위에 별표 붙여놨잖아요. 제가 이거 아마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시작할 때 설명했겠죠? 그죠? 이렇게 별표 붙어 있는 슬라이드에만 등장하는 건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얘는 일단 가볍게만 구경해 봅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 예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배열 선언이 지금 안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실제로 소스 코드 까봐도 별도의 배열 선언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진행하던 그 과거 과제 코드 내지는 지금 예시 코드 중에 두 번째 2번 코드 같은 경우는 16kb만큼 캐릭터 배열 이렇게 선언 적어놓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갖고 놀았단 말이에요. 에몰록이랑 프리는 어디서 칸을 떼오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절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약간 정경유착 같은 거예요. C 컴파일러가 우리 몰래 메모리 그 프로그램 뒤에서 살짝 꽤나 큰 공간을 하나를 마련을 해 둡니다. 그 다음에 에몰록은 그러한 완전 제3의 공간에서 칸을 잡아다가 우리한테 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리턴해 준다.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에몰록 전용 공간, 컴파일러가 미리 꼽붙여둔 공간을 옛날에는 자유저장 공간, 프리 스토리지 스페이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오늘날 아무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프로그래머들은 그러한 에몰록 같은 거에서 반자동으로 칸 잡아가지고 쓰기 위한 공간을 힙이라고 네 글자로 축약을 해서 불러요. 사실 요 HEAP는 완전히 다른 거를 의미하는 단어긴 한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예를 들면 C++ how to use heap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으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 반자동 기능과 관련한 설명, 만약에 C 버전이었다면 에몰록 프리 사용 방법 같은 것들을 GPT나 잼미니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는 지금 굳이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그 프로젝트 설정 부분을 살짝 건드리면 내 C 프로그램, C++ 프로그램의 이 힙이라는 거의 크기, 하한선, 상한선, 초기치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컴파일러한테 수동으로 커스터마이즈해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 영역을 초과하면 이제 막 프로그램 터지고 하는 거니까 보통은 그냥 알아서 해줘와 같이 부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요. 지금 요거를 마지막 슬라이드 가기 전에 예시를 하나만 구경하고 갑시다.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 자, 봐봐요. 지금 에몰록 호출할 때마다 베타적인 칸을 잡아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while문 한 바퀴 돌 때마다 지금 여기서 8바이트, 여기서 12바이트만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8바이트만큼을 반납하고 12바이트만큼을 반납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 실행 예시에서는 엔터키 칠 때마다 숫자가 완벽히 똑같이 뜨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1000번지 근처 비슷한 곳에서 지금 우리한테 8바이트, 12바이트만큼을 떼다가 주고 있구나와 같은 일단은 적당히 지금 맴돌고 있구나. 나한테 제시하는 포인터 값이 라는 거를 여러분이 감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짝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이번 8바이트, 이번 12바이트만큼을 받고 그걸 정상적인 방식으로 썼어요. 적법하게 썼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반납을 하지 않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반납을 하지 않은 채로 이번 와일문 실행 끝나고 다시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에몰록을 2번 호출하는 거예요. 또 8바이트 주세요. 또 12바이트 주세요와 같이 상대편한테는 들릴 거예요. 이전에 이미 8바이트 받았고 12바이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요럴 때는 엔터 칠 때마다 숫자들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나 한번 구경해보고 뒤에 정리 슬라이드 하고 여러분 5분에 퇴근시켜 드리는 걸 목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1740, 1440으로 스타트를 합니다. 엔터 치면 1470, 11A0, 1650, 1240 잠깐만. 그렇죠? 조금 놀다가 이제는 줄만큼 어느 정도 줬다. 1000번지 근처는 지금 다 매진인 거예요. 사람들이 빌려가고 반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엔터 치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위치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일부분을 떼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열심히 엔터키 치다 보면 뭐 5000번지, 4000번지 말고도 다른 곳들을 이제 잡아주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이 엔터키를 한 3억 번 정도 친다라면 이제 더 이상 드릴 만한 그 힙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없습니다 하고 꺼지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C 프로그램, 우리의 에몰록을 여러분이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아웃 오브 메모리 막 그런 무서운 오류가 뜨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에몰록이랑 프리 이 두 친구, 그러니까 반자동 기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빌려줘요. 이렇게 베타적으로 쓰라고 8바이트만큼 12바이트만큼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반납을 나중에 여러분의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납을 고의로 하지 않았어요. 빌리기만 하고 갚질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되게 경제가 지금 뭔가 인플레이션 같은 게 발생을 하는 걸 여러분이 목격할 수 있다. 그 정도면 적절할 것 같아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그럴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나오니까 자, 요 정도까지 구경해 놓고 자, 요 정리 슬라이드부터는 또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구경해 두고 뒷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 자, 칸을 얼로케이트 한다. 일단 기본적인 초이스는 자동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인트 변수 선언, 인트 배열 선언 같은 거 적어놨다. 그 4바이트, 뭐 인트 3칸짜리면 12바이트를 베타적으로 나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쓸 수 있게끔 컴파일러가 알아서 준비해 줍니다. 엄청나게 스마트한 방식을 써서 메모리 적당히 절약해 가면서 쓸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싫다. 수동 방식을 굳이 고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미리 적당히 큰 영역을 잡아두고 중간중간 목표에 따라서 각각의 자리들을 각각의 용도로 쓰고 다른 상황에선 다른 용도로 쓰고 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수동 기법을 미리 우리 선배분들이 에멀록이라는 함수, 프리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약간 좀 더 편하게, 좀 더 간편하게 그런 일시적으로 발급받고 다 썼다면 반납하는 느낌으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게 반자동 방식이 오늘날 마련돼 있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요 수동 기법을 미리 포장을 해 둔 거예요.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래서 파이썬 동네, C++ 동네도 방금 봤던 그 에몰록 프리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고 다 썼으면 반납한다. 랑 완전히 동등한 어프로치를 써서 메모리 위에 새로운 칸을 마련한다거나 하니까 요 반자동 그 세 글자 정도만 여러분 기억을 해두고 다음 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포인터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쳐다보실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매번 별을 찍어야 할 때는 별을 찍는다. 앰퍼샌드를 적어야 할 때는 앰퍼샌드를 적어야 된다. 와 같은 수식 적는 방법만 살짝 차이가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는 적는다 그러면 더블 한 칸에 더블 값 하나를 담는다 내지는 별 한 칸에 별 값 하나를 담는다 와 같이
이전 파이썬 수업 내지는 C 수업의 전반부랑 동등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데이터 흐름을 유발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별 자체, 그 다음에 그런 별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요 칸을 잡는다라는 동네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요 반자동 세 글자만 외워둔 채로 다음 주로 넘어가서 좀 더 그럴싸한 요 제목이 object잖아요. 굵은 글씨 object랑 관련한 그럴싸한 얘기를 이어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10분 일찍 끝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오늘은 집에 가서 쉬고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조금 더 시간 투자해서 같이 구경해 봅시다. 자 궁금한 거 있다. 그 다음에 뭐 노트북 도움 필요하다 얘기해 주시고 일단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먼저 가셔도 좋습니다. 자 저한테